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공기는 정말 상쾌한데요. AI 시대 닉랜드의 사유는 네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Dark Enlightenment, 암흑계몽주의에 대해 고찰하면서 특히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Alternative Right, 대한 우파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흑계몽주의, 여기에 대한 글들은 닉랜드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집중적으로 썼던 에세이들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임페리움 출판사에서 출간되기까지 하는데, 암흑계몽주의,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왜 계몽주의를 암흑이라고 부를까? 이미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들어있는 빠롤이다, 딱 생각할 거예요. 계몽주의 하면 여러분들은 몽테스키우의 디드로, 루소, 볼테르 등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들의 계몽주의 철학으로 나타난 사회적 결과물은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명제죠.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21세기 새롭게 등장한 AI 기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자본의 자각 정식, 자본주의의 특이점을 극단화시켜서 새로운 사회 변혁을 꿈꾸는 이 지점에서 왜 닉랜드는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명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자유의 사상을 추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암흑계몽주의를 통하여 닉랜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AI 기술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면 나타나는 새로운 우생학이 있다, 하이퍼 레이시즘. 이건 도대체 뭘까? 마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을 연상시키는데, 특정 우생학적으로 우위에 있는 인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본을 많이 가지고 AI 기술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여기에 혜택을 입은 새로운 인종, 집단이 폐쇄적 사회를 형성하여 어떤 AI 기술 공화국에서 귀족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권층이죠. 닉랜드의 사유에서 레무르적 정령을 만난 자들, 시간 정령을 만나서 어떤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가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겠죠.
우주 개척에 관심이 있다든지 AI 기술을 적용하여 뇌과학을 통하여 인간의 뇌 속에 침투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지능이 높은 자들,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죠. 그죠? 이런 자들이 21세기 AI 기술 공화국, AI 기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권층을 형성하여 아주 질이 높은 우생학, 자기들만의 세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하이퍼 레이시즘이에요. 초인종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주장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겠죠. 트럼프와 같은,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들이 꿈꾸는 것은 반국가주의, CEO들, AI 기술을 잘 활용하여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생학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세계인 거야,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기술 봉건주의 시대가 온다. CEO가 다스리는 자본주의 군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형태로 보면은 반국가주의예요, 이것도. 오늘날 트럼프 현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대한우파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확장된 이 대한우파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닉랜드의 암흑계몽주의 사유와 닮아 있는 점이 있고, 닉랜드의 이 사유는 실제로 오늘날 대한우파의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적 상황으로서 기존의 보수주의가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상을 갖고 우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보수주의와 기존의 진보주의를 모두 박살내고 새로운 보수주의, 새로운 반동주의가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오 리액션, 신반동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미국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유럽에도 나타났어. 영국의 리폼 UK, 영국을 개혁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죠. 독일에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나타났고요. 프랑스에는 국민연합, 그리고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등 새로운 대한우파가
2020년부터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계에 침입하여 상당히 많은 득표를 얻고 있잖아. 이런 현상들이 AI 기술과 접목된 자본주의 가속화를 통하여 기술 특이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사유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버젓이 그죠? 나타나서 어떤 화폐 질서를 뒤흔들고, 그리고 다양한 AI 실험을 통하여 자기 발전하는 이 인공지능의 특징, 바실리스크, 다양한 음모론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한우파의 극우 현상이 나타나고요. 유튜브 권력, 음모론을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 유튜브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이것을 보면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스스로 사유를 하고 글을 읽고 어떤 신문을 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상상계만 발전해서 온갖 거짓 이데올로기로 자기의 뇌를 떡칠하고 유튜브에서 마이크를 가진 자의 말을 신봉하고, 그래서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이 하나로 압축되어 여기에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권력이 급부상하면서 현실 정치를 뒤흔드는 이런 시대. 트럼프 현상 역시도 이런 유튜브 권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창조해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PC주의를 거부하고 정치적 올바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반이민 정책, 난민들을 받으면 우리 직업이 없어진다. 난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 치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사회, 고대 중세를 지나 유럽의 전통을 형성했던 위대한 가치들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보존해야 된다.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대한우파의 특징은 조금 다른데요. 많이 다르진 않아. 그래서 새로운 민족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도 나타나고요. 반페미니즘,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치 사회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EU 연합, 이딴 게 뭔 필요 있냐. 자국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대한우파의 정치 세력이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힘이 필요한 거죠. 트럼프와 같은 거죠.
백인 우월주의, 새로운 민족주의, 미국을 위한 정치적 힘, 유럽을 위한, 그래서 새로운 민족주의와 더불어서 유럽만의 새로운 가치, 기독교적 전통,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주장되어 실제로 대한 우파 당들이 현실 정치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AI 기술 발전과 무관하지 않잖아, 여러분. 결코 무관하지 않아. 새로운 파시즘, 새로운 나치주의. 그래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기존의 PC주의를 격파해야 된다. 정치적 올바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페미니즘,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람시의 헤게모닉 개념 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문화에서의 투쟁은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닉랜드의 사유 속에도 들어있어. 이 암흑계몽주의, 이 민주주의와 평등, 자유의 명제는 AI 기술을 접목한 자본주의의 가속화를 저해시킬 뿐이다. 인류의 발전을 어떻게 보면은 막고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명제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이게 암흑계몽주의의 핵심 개념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우생학을 통하여 새로운 폐쇄적인 사회에서 귀족들이 나타날 거다. 자본주의 군주들이 나타나서 기술 CEO들이 다스리는 기술 공화국이 돼야 된다. 암흑계몽주의에서 더 커시드럴, 이건 성당이란 뜻이잖아. 이 단어는 문화 헤게모니 개념이야, 여러분. 특히 언론, 종교단체, 그리고 대학, 교육기관 등등에서 퍼뜨리는 이 PC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가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자본주의 기술공화국을 늦출 뿐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합적인 힘으로 간주하여 성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닉랜드가. 그러니까 이것은 박살내야 되는 암흑계몽주의 사유로 그런 문화 헤게모니의 장인 거예요. 민주주의 가치를 퍼뜨리고 평등주의를 퍼뜨려서 오히려 인류 보편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AI 기술 문명의 시대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닉랜드가 성당이라고 부르는 더 커시드럴,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레이시즘, 더 커시드럴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닉랜드의 대한우파적 사유를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기술과 자본이 접목한 비인간주의적 기계의 존재로는 어떤 인류 보편을 향한,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가속주의를 통한 발전을 통하여 미래 세계가 건설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주의, 새로운 기술공화국의 봉건주의 사회, 그리고 인류 보편을 향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인간을 죽이고 AGI와 같은 신의 자리에 있는 인공지능을 가속화시켜야 된다. 기술 특이점에 이르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역설 중에 역설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주의가 죽어야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개소리인 거예요. AI가 모든 것을 할 것이고, AI는 새로운 미래 사회를 현실에 실현시킬 거라고 하는 이 꿈이 들어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현상을 통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이 대한우파의 정치적 힘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 된 거야. 문제점은 상당히 많죠, 여러분. 지금 중동전쟁만 봐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봐도 어떤 10가지의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AI가 그것을 대신한다. 속아 웃을 일이죠. 삶의 문제는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산에 소풍을 가는 거, 아니면 내가 도시에 머물러서 책을 읽는 거, 맛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니면 서점에 들러서 다양한 책들을 구경하는 거. 내가 지금 뭘 해야 나에게 유익한 삶의 선택인 거야,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거, 우정을 나누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걸 어떻게 AI가 결정한다는 거야, 여러분. 개인 사회 문제도 그래. 옳음과 옳지 않음, 좋음과 나쁨, 이것은 삶에서 그 스펙트럼이 무한대야, 여러분.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세계적 상황,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문제들로 가게 되면 뭐가 옳은지는 결정될 수가 없어요.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대한 우파 현상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응? 그래서 타자를 배제시키는 그런 철학이잖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새로운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알렉스 카프, 닉 랜드 등등, 물론 닉 랜드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AI 기술의 가속화를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여기에도 희망을 두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잖아, 오늘날. 그죠? 그런데 피터 틸이나 알렉스 카프, 결국 자본주의 군주제, CEO가 다스리는 국가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미국의 힘이, 그죠? 미국의 힘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야. 응?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실리콘밸리 과학기술자들, 중국 공산주의가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술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들이 패배한다라고 보는 거잖아. 중국 공산주의를 팔아서 결국 전쟁을 정당화하고요, 타국을 침입하여 체포하여 압송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국에게 질 수 있다. 결국 힘의 논리로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말은 AI 기술은 AI 자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고전의 가치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교양의 양식들,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 창조해낸 거잖아. 그래서 AI 기술 역시도 인류 보편의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 알렉스 카프도 기술공화국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현실 정치에 적용될 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중국 공산당이 AI 기술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공포 마케팅, 불안을 조성하여 원한 감정을 만들어서 미국 지배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중동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힘의 논리, 새로운 파시즘의 논리,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젊은 남성들의 이 구구하는 새로운 전쟁을 옹호하는, 힘의 투쟁을 옹호하는, 우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할 거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에 의하여 세계를 카오스에 빠뜨릴 거라고 하는 건 불보듯 뻔한 거야, 여러분. 유튜브의 시대, 여러분. 상상계가 발전하여 결국 인류 고전을 읽고 글로 접하는
그래서 스스로 사유를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하여 유튜브가 주입하잖아, 얘를. 그래서 유튜브 권력을 가진 자가 정치적 힘을 얻는 그런 시대인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유튜브 권력이 현실 정치를 먹고 있잖아. 고성국, 전한길, 김어준, 뭐 유시민도 또 다른 방식이지만 이런 거죠, 그죠? 이 권력들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평등의 명제,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다양한 정치적 과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투쟁하게 하는 새로운 파시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잖아. 그죠? 결국 이런 닉랜드의 암흑계몽주의는 새로운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하고 AI 기술의 가속화를 통하여 기술 특이점에 이르게 되면 이 자본주의는 스스로 혁명을 일으키고 스스로 자가 생성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장을 형성할 것이다. 참 순진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혜택을 받은 귀족들, 군주들, 기술 CEO들, 이들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파시즘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은 소수를 위하여 1%를 위하여 99%가 노예가 되고 농노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전쟁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공존을 사유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만이 옳다라고 하는 20세기 무솔리니의 파롤이었잖아. 우리의 전통만이 옳다.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새로운 우생학을 주장하고, 그죠? 자기의 전통을 주장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파시즘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타자를 살해해 왔는지 배우고 68혁명 이후에 세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잖아, 그죠? 그런데 다시 새로운 민족주의와 더불어 파시즘이 급부상하는 시대인 거예요. AI 기술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상상계적 이데올로기 사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력한 슈퍼맨 같은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 미국을 위한 지도자, 우리 전통을 위한 지도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거부하고 AI 기술의 특이점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꿈꾸는 이런 철학, 이런 대한 우파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야. 공전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치, 우리의 힘,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한다. 미국이 지배하지 않으면 중국에 의하여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빠롤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유발시키고 인류 공영을 파괴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 여러분, AGI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카이스트 AI 전문가라는 새끼들 나와 헛소리 삑삑 하잖아, 여러분. 개소리입니다. 나의 개인사도요, AI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집단, 공동체, 사회, 국가 간의 어떤 관계, 국가들과 국가들의 관계, 세계 사적 상황, AI가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할 거야? 전쟁을 하는 게 옳아, 안 하는 게 옳아, 여러분. 결국 인간이 지배하는, 결국 결정하는 자가 지배하는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아, 여러분? AGI가 그걸 결정한다고요? 전쟁을 결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21세기 AI와 공존하는 거 필수죠. AI를 거부하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오히려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은 더욱 뚜렷하게 부상되고 있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 철학과 인문학은 또 다른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주의는 죽고 AI 기계가 지배하는, AI 기계가 스스로 효율성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올바른 답을 준다. 개인 사회 삶에도 그죠?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단, 공동체, 국가 간에 그런 다양한 정치적 사안들을 AI가 결정한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 누가 지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힘이 어떤 힘을 제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계보학적으로 봐봐. 여기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리고 인류 보편의 공존을 생각한다. 속아 웃을 일이죠. 특정 소수가 귀족 군주가 되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 그게 정당화된다? 특정 특권층이 기술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 그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피셔는 닉 랜드의 제자였잖아. 닉 랜드의 사유는 예술, 음악, 그리고 문화에 적용되어서 어떤 새로운 사유를 통하여 문화의 다양한 파롤들을 깊이 있게 하고 질적으로 높이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사유를, 그죠? 예술은 문화를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잖아. 아방가르드적으로. 거기에 머물렀다. 정말 중요한 철학적 사고가 될 수 있었다. 얘도도 동의합니다. 사실 닉 랜드의 사유는 20세기, 그죠? 다양한 예술의 장르들을 함께 고찰하는 그런 사유인 거예요. 비인간주의, 반인간주의, 이런 것들은 이미 닉 랜드 이전에 예술 철학 속에 들어 있었어요. 예술의 주제는 원래 인간이 아니었어. 인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레즈적 사유 안에서. 특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청계의 고원에 나오는 다양한 되기, 그건 역시도 닉 랜드의 리비도적 유물론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바따이의 위반의 철학, 니체의 몸 철학, 정신분석학의 무의식, 이런 것들이 예술 세계에 적용되면 새로운 창조적 힘을 통하여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AI 기술과 자본주의에 적용되어서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암흑계몽주의를 이야기하고 하이퍼 레이시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반민주주의, 반평등주의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결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우파를 지지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것에 의하여 배제되는 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제되는 자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간주의가 죽어야 나타날 수 있는 힘의 논리인 거야, 여러분. 결국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예요. 닉 랜드의 암흑계몽주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 다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얘도는 닉 랜드를 한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그죠? 이 21세기 돌아가는 세계적 상황, 그리고 지금의 정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 이 세계적 상황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AI와 공존해야 된다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이미 철학적 문제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 없이
AI 기술을 퍼뜨리는 소위 카이스트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들 말을 들어봐 여러분. 피터 틸이나 이런 알렉스 카퍼나 또 닉 랜드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하는 놈들이 많아. 앞으로 미래 사회는 자본이 많아야 됐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미친 자들이 많아요. 이런 놈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정치자들을 협박하고 정말 골 때리죠, 그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AGI 시대가 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라. 뭐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단지 미래 사회를 이런 추세를 따라서 말하면서 결국 AI 기술 공화국을 옹호하는 그런 새끼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유하지 않으면 이런 놈들한테 가스라이팅 돼서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그죠? 아,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러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부상은 정말 멋지죠, 그죠? 이미 기본소득 사회에 대한 그 정치적 프로그램까지도 갖고 있잖아. 예를 AI 시대가 무르익으면 나타날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을 고찰하고 그 불화의 자리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철학이야, 여러분. 외도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이외에 지금의 정청래의 민주당, 뭐 국민의힘, 아이고 참 지나가는 소새끼들이 없어. 이런 사회를 대비하는 어떤 정치적 대안을 갖고 있을까? 없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사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 세계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정치적 응가주몽을 실행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